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중간고사가.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 26일 수업을 내가 오늘 아침까지 고민을 좀 했는데 이날은 일단 수업 안 할게요. 왜냐면은 당장 다음날 시험이다 보니까 이거는 솔직히 이제 뭐 못 듣는 친구나 좀 집중력도 안 좋을 것 같고 이거 빼고 그냥 다음 주. 다음 주. 근데 넌 어차피 나와야 돼. 너 월요일 확통 시험이다. 아, 그럼 너가 이걸 안 하고. 넌 일요일에 와서 직보할 거야. 아, 직부. 어차피 그렇게 되니까 참고하시고 마찬가지인데 기숙사 친구들이 있어서 3일 날도 수업은 안 하고요. 요 수업은 5일로 갈 거야. 오케이? 5일 날 그 학교 안 가잖아. 네. 그래서 5일 날 학교 안 가기 때문에 난 이제 뒤에 정상 수업을 그대로 깔 거기 때문에 시간대는 아마 지금이랑 비슷하게 5일 날 수업을 할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너네들이 깜빡 속을 만한 지점이 뭐냐면 4월 달에 원래 4번 수업을 해야 돼. 이게 한 번 빠졌지 지금?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5월 달에도 4번 수업을 해야 되는데 한 번 빠졌지? 네. 2번 빠졌잖아. 근데 요 달만 한 번 해버리면 한 번이 사라졌죠? 네. 5월 달이 보시면 뒤로 이렇게 하나 더 있죠? 이렇게 될 거니까 5월 달에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내가 원래 5월 5일 보강하기 싫어갖고 고민을 했던 거였는데 좀 빨리 하나. 빨리 할 거야. 그렇게 될 거였는데 어쨌든 다음 주랑 다다음 주 2번을 해버리니까 화요일에 잘 맞춰서 오시고요. 물론 나는 어차피 일요일에 이제 얘도 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너가 오고 싶어 막 그러면 당연히 오셔도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당연히 오셔도 괜찮고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셔도 되고. 일요일에는 저만 직부 이거요. 너만 있어. 너랑 중학교 1학년 노충원 할 거야. 저 생일이라서 다. 어쨌든 간에 세균이야. 그렇게 되니까 하고 그다음에 성민이 마찬가지야. 일요일에 일단은 오실 건데 시간은 끝나고 좀 이따 같이 좀 정하고요. 와서 뭘 확통 공부를 하냐, 나 그냥 수원수투 공부나 하겠다면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그렇지만 확통 시험을 너무 말아먹는 건 안 좋긴 해갖고 공부 좀 해두시고요. 그거 외에 뭐 크게 정시반 자체에 대해서는 뭐가 없긴 할 건데 그건 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내가 그러니까 끝나고 이번 주 시험 기간 중으로 만들 거거든. 해서 확정되면은 주문해서 뭐 5일날 드릴 테니까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 이제 3점 중반에서 4점 초반 쉬운 거 정도 하고 있었는데 5월달 수업부터는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난이도 조금 있을 거기 때문에 혹시 이제 시험 끝나고 수원수투에 사실 집중을 못했을 거 아니야? 까먹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힘들다. 더 이상 이제 뭔가 등차 수열이 뭐였더라 뭐 이런 거를 봐주긴 좀 힘들고요. 5월 되는 시점부터는 이제 사실 6모까지 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돼버리겠죠. 5월에 이제 또 모의고사도 있잖아, 그렇지? 그렇게 될 거니까 5월부터 해서 한 2달 혹은 조금 길면 3달 살짝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반드시 14번까지는 일단 맞출 수 있을 거고요. 15번 조금 어렵긴 하니까 14번, 그 다음에 20번, 21번, 22번은 뭐 사람마다 편차가 있을 테니까 그 정도 맞출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마찬가지로 5월, 6월까지는 우리가 1학기 끝나기 전까지는 확통을 따로 수업하진 않거든요. 어차피 정규 수업에서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들 특히 내신 준비, 본인 내신 준비하다 보면 좀 이렇게 쉽기도 하고 하기 싫기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수능 들어가시면 우리가 결국에는 많이 틀려도 2문제 정도 허용하는 게 맞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고 계시고 까먹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여기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부정적분, 정적분 뭐 의미 자체를 모르는 건 크게 없을 거고요. 중요할 만한 부분들이 몇 개 있는데 지금 부정적분에 대한 아이디어가 잠깐만 부정적분을 지난 시간에 했냐? 안 했잖아, 그치? 부정적분이 아마 이렇게 쉬운 게 없어갖고 빠졌나 보다. 이렇게 이제 정적분 위주로 설명이 쭉 되어 있는데 크게 모를 만한 부분은 없을 거고요. 우리 이 정도는 조금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지금 수투에서는 크게 뭐 이렇게 표현은 잘 안 되지만 뒤에 붙어 있는 요 DT라든가 앞에 붙어 있는 요 DX 요 친구들
의미 자체가 이제 미분과 적분을 표현하는 대상이었죠.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면 이 정도는 이해하고 있는 게 좋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dx라는 의미 자체가 미소한 x죠. 미소 x지. 엄청 작은 x 이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엄청 작은 x인데 걔를 가져다가 만약에 어떤 대상을 기준으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나눠버리면 뒤에 붙어있는 d 있지. d 뒤에 뭔가가 있을 거고 그거를 x로 나눠버리면 결국은 엄청 작은 x로 나누겠다는 얘기니까 그게 미분이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인테그랄을 쓰고 들어가는 게 적분이었는데 인테그랄하고 어떤 대상이 있고 거기 이제 dx 이렇게 쓰잖아. 이거 의미 자체가 이제 적분이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 인테그랄이 사실 의미상 리미트와 시그마를 결합한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잘게 합쳐볼게 이 정도 의미다 보니까 x에 대한 대상을 합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거나 표현법들을 보실 때 너무 어색해하지 마시고 여기서 있는 x에 대한 적분을 수행하는 거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제 이게 왜 중요해지냐면 이제 뒤쪽에 보다 보면은 어디 갔을까? 여기 크게 뭐 안 나와 있네요. 그냥 써볼게. 사실 이제 수능 위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되게 중요하거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표현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인테그랄,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지점부터 x까지를 적분할 건데 함수가 누구냐면 ft, dt야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죠. 요거 나중에 수능 모의고사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 쉬운 거면 한 13번, 15번 넣어주고요. 어려우면 21번, 22번 다 들어있거든. 여기 안에 함수의 절대값 붙여주고 막 이상하게 꼬아주고 이런 함수를 gx라고 부를 거고 gx라는 친구가 뭐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킬 거고 막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어지러워요. 그치?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구분을 해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함수를 관찰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으면 좋아요. 방금 우리가 이제 dx라는 게 미소 x라는 걸 알았잖아. 그리고 그게 전부 다 합친다는 뜻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게 적분이 사실 이렇게 보잖아. 우리가 어떤 그래프가 있는 상태에서 함수가 이렇게 위쪽으로 들어있었다 치자. 너가 x였다 치고요. 너라는 함수가 fx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해 라고 하면 결국에 이 넓이로 생각을 하잖아. 그치? 근데 넓이로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엄청나게 작은 dx라는 가로의 길이가 있을 거고, 그치? 그 다음에 해당하는 순간에서의 높이를 우리는 fx라고 표현을 할 수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넓이를 표현하는 방법, 넓이 s라는 친구 자체는 결국에 fx라는 친구랑 dx라는 친구를 뭐 하는 거겠어? 곱하는 개념이겠죠. 맞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만큼 몇 번 곱한다고? 엄청 많이 곱한다고. 어디 갔어? 지웠나 보네. 리미트 시그마로 합치겠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곱하기 개념이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적분을 쭉 하면 넓이 양수값으로 나오겠죠. 근데 우리 가끔씩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야. x축이 있는 상태였고 얘가 만약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너부터 여기 끝까지에 대한 넓이가 있었다라고 칠 거면 그 넓이 마찬가지로 표현을 할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넓이는 양수지만 실제 저거에 대한 적분 결과는 음수였죠. 얘가 음수인 이유가 뭐야? 이만큼은 dx인데 거기서 나오는 함수값 fx가 뭐니까? 음수니까 결국에 fx 곱하기 dx를 하면 얘가 뭐일 수밖에 없어요? 음수일 수밖에 없어. 이런 개념이었단 말이야. 오케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지금 적분 구간이 뭐가 될 거니까? 바뀔 거니까. 적분 구간이 바뀔 거니까 그거에 따른 양수음수 파악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 연습만 조금 하고 넘어갔다 올게. x축이 있었고 함수가 요렇게 있었다 칩시다. 싫은데. 그냥 이렇게 있었다 치자. 이렇게 있는 함수가 그냥 ft 함수야. 여기가 t축이라고 부를게요. t축이야 이렇게 부를게. 근데 이제 결국에 너의 스타트 지점이 a잖아.
그럼 여기서 시작하는 너를 가져다가 내가 뭐라고 부르고 A라고 부를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생각을 좀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 방금 내가 예시 들 때도 결국에 계속 함수값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제 우리 두 가지 다 왔다 갔다 돼야 되거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낮은 데부터 높은 데까지, 그러니까 A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X까지를 기본적인 넓이로 생각하자.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이렇게 적분을 하고 있으면 그 결론은 무슨 수야? 양수야. 그러면 이번엔 방향을 반대로 바꿔서 왼쪽으로 흘러가면 어떨까요? 이렇게 적분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적분을 쌓아가면 뭐가 나올까? 하면 이거 음수 나와야 돼. 무슨 얘기냐면 여기 파란색 같은 친구를 x로 잡았다 칩시다. 얘 진짜 수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건 이런 거죠. x부터 a까지의 ftdt였겠지.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 이게 양수인 거니까 요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얘가 무슨 수가 되고? 음수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괜찮은데 앞으로는 이렇게 좀 가자는 겁니다. 결국에 너를 쌓아 올릴 건데 방향 자체가 어디로 가니까? 왼쪽으로 가니까 dx 값 자체가 음수인 거야. 미소 x의 길이가 음수인 거야. 그리고 요 길이는 계속 양수 값이겠죠. 그래서 결국엔 마찬가지야. 양수인 ft랑 음수인 dx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넓이다 보니까 결국에 너를 적분한 결론은 뭐다? 음수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관찰이 끝났어. 근데 우리가 너라는 걸 가지고 결국에 어떤 함수 gx라고 부르겠대. 오케이? 그럼 너를 gx라고 부르면서 gx를 그릴 때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하냐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처럼 원래 이렇게 있었으면 요게 ft였잖아. 맞아? 그렇지? 근데 지금 정확히 정적분으로 바꿔주면서 표현이 조금 바뀌었죠. 그건 그냥 어떻게 생각해주는 게 편하냐면 gx를 앞으로 그릴 때는 a라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a라는 시점을 뭘로 갖는? 0으로 갖는. a라는 시점을 0으로 갖는 이런 함수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 게 편하겠죠. 실제 개형이 이렇게 따라갈지 어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제 간단한 느낌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gx를 간단하게 생각을 할 때 어차피 특이점들을 볼 거니까 우리가 근을 찾든가 극대극소를 찾아야 될 거거든. 그런 거 관찰하실 때 gx라는 친구는 a를 근으로 갖고 가는 그런 새로운 함수겠구나 생각을 해주시고요. 요게 이제 익숙해지면 어디까지 좀 확장이 될 수 있냐면 어떤 gx라는 함수가 있어. 근데 그 gx라는 함수를 어떻게 쓰냐면 인테그랄 a부터 x까지의 절대값 절대값으로 하자. 그래, 절대값 f'x로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t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 그냥 지워놔야 되겠다. 헷갈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럼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결국에 너를 뭐 해서? 적분해서 만든 함수일 거 아니야. 이거 없애고 잠깐만 볼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f가 어떻게 생겼을까?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칠까? 이게 fx였다 칠까? f'이 안 궁금하죠? 너는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있는 상황이 진짜 f 상황이었다면 g 상황은 그냥 뭐로 받아들이면 되냐면 이 친구를 가져다가 옆에 똑같이는 그려도 돼. 0이란 지점이 딱 이렇게 바뀌고 이 순간이 뭐 a더라 이렇게 잡아도 괜찮겠지? 맞아요? a라는 시점을 근으로 가져가는 그런 상황.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네가 절대값이 붙어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함수를 뒤집어 놓고 다시 따라가시면 될 거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기 여기 정적분 전체에 절대값 붙어 있으면 결국에 이 친구를 이렇게 꺾어 놓을 거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오늘 풀 문제에서는 크게 티가 나진 않겠지만 정적분으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할 만한 행동들이 기본적으로 함수값 대입하는 거랑 미분하는 거잖아. 근데 함수값 대입하는 행동 자체가 어떻게 들어간다고? 하나의 함수의 x축을 결정한다고 좀 생각을 해주세요. 일단 문제 좀 풀어볼게. 211번 봅시다.
자, 다항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을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렇게 좀 가져가자. 앞으로 내가 할 만한 행동을 좀 정해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냥 풀면 다 풀리는 건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너를 만족시킨다 이 문장 있잖아. 얘가 내가 봤을 땐 어떻게 보이냐면 이거 항등식이야 이렇게 보이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죠? x에 뭔 짓거리를 해도 저 식은 만족해야 돼. 얘가 항등식인 순간 우리가 고1 과정을 열심히 하셨다면 할 만한 행동이 좀 정해져 있다는 게 기억이 나겠죠? 혹시 기억나요? 근데 기억 안 날만 합니다. 당연해요. 근데 이거 그냥 하는 김에 이제 기억을 해놔. 항등식을 마주치면 고1 때 배운 게 두 개야. 첫 번째가 수치 대입과 두 번째가 그 개수 비교거든요. 근데 지금 다항함수 fx를 모르잖아. 모르는 걸 가져다 적분까지 해서 개수를 비교하는 건 좀 부담스럽긴 하겠지. 그러니까 다 항등식이 나오는 순간 보통 우리가 자주 쓰는 게 수치 대입입니다. 물론 개수 비교도 가능은 하지만 자주는 안 쓴다. 그래서 우리는 항등식 나오는 순간 수치 대입을 할 거고 이 친구 여기를 딱 봤더니 뭘로 정의돼 있어요? 정적분으로 정의돼 있지?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는 어떤 함수의 꼴이다 보니까 뭘 집어넣고 싶어요? 누가 봐도 1 집어넣고 싶어야 되겠죠? 우리 사실 고1 때 이런 문제 풀었단 말이야. 어떤 px라는 친구가 있었어. 다항식 px가 x-1로 나눴을 때 몫이 qx야. 나머지가 뭐 r 얼마야? 여기 뭐 집어넣고 싶어? 왜 1 집어넣고 싶은 거야? 이거 죽이고 싶어서. 그런 과정이겠죠. 이거 왜 1 집어넣고 싶다고? 정적분 죽이고 싶어서. 그래서 첫 번째로 x에다가 1을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좌변이 뭐가 나오냐면 좌변은 f1이 나오고요. 우변은 뭐가 나와요? 2 플러스 a 플러스 3a까지 되고 뒤에 건 죽었겠죠? 그럼 너를 가져다가 정리를 했을 때 f1이란 친구는 2 플러스 4a야 이렇게까지 쓸 수 있겠네요. 자, 요거 하나 얻어낸 거는 사실 항등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거고 문제를 풀고 싶은데 갑자기 뒤에 조건 하나 또 있죠. f1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dt야. 내가 f1은 알았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0부터 1까지도 궁금해야 되겠지. 그럼 요거를 찾으려면 뭐 얘를 적분하는 건 부담스러울 것 같고 당연히 여기다 뭐 집어넣고 싶어요? 0 집어넣고 싶겠지. 뭐 그렇게 물어보듯이 한데. 자, 그래서 x에 뭐를 대입? 0을 대입한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x에 0을 대입을 하면은 좌변이 얼마가 나오냐면 0. 죽을 거 다 죽었을 거고 3a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0까지인데 그치? 1부터 0까지 ftdt. 자, 결국에 이 친구 넘기면 0부터 1까지의 ftdt가 얼마가 돼요? 3a가 돼야 되겠지. 이거 0부터 1까지 바꾸면 마이너스 붙고 그 마이너스 갖고 넘긴 거예요. 알았니? 네. 그럼 결국에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야 되니까 2 플러스 4a랑 뭐랑? 3a랑 같아야 되겠죠? 결국에 여기서 만족하는 a는 마이너스 2인 게 확정될 거고요. 그럼 a가 마이너스 2인 것까지 확정했으면 이제 f3만 구하면 되잖아. f3을 구하겠다라는 건 결국 fx가 궁금해져야 되는 거니까 여기를 한번 풀어보긴 해야 될 텐데 당연한 건데 이번엔 무슨 식을 갖고 조금 fx를 구해보면 좋을까? 이제 a는 알았어. 여기서 너가 유일하게 모르는 건 fx밖에 없어. 뭘 해야 될까? 하면 이 생각하면 돼. 혹시 동생 있어요? 없어요? 너도 없을 거 아니야. 아쉽습니다. 고1 때 나머지 정리가 좀 어려웠죠. 왜냐면 니네 미분을 못해서. 이제 미분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냥 이 생각만 하면 되거든. 그러면 일단 식 좀 다시 쓰고 볼게. xfx까지는 그대로 써놓고요. xfx는 우변 얼마예요? 2 그 다음 a 3a네. 그러면 2x의 세제곱 더하기 a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어렵다. 외워야 한다. 제곱이 아닌가? 제곱이 맞네. 그 다음 마이너스 6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x까지의 ft dt 요렇게 써져 있는 상태였겠지. 맞아요? 당연히 양변을 미분하자. 식 하나 더 얻으려고. 오케이? 양변 미분하면 뭐가 나와요? 왼쪽은 곱미분하니까 미분 그대로에 더하기 그대로에 미분 이렇게 나오겠지. 우변 뭐 나와요? 6x제곱 마이너스 4x 상수 사라지고 더하기 fx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치? 자 그럼 여기서 뭐가 사라지고요? fx 날라가고요. 결국에 있는 건 x f'x가 어떤 친구다? 6x제곱 마이너스 4x다. 결국에 f'x는 어떤 친구다? 6x 마이너스 4야. 그치? x끼리 날리면 되니까. 그래서 f'x가 6x 마이너스 4고 그러면 그걸 갖고 적분하면 되겠죠. 결국에 fx라는 친구는 적분해서 3x제곱에 마이너스 4x까지 쓰고 적분 상수로 원래 c가 있었을 텐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가 뭐 있어요? 이제 이거 알고 있는 거 아니야?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야 돼? 이거 마이너스 2까지 하면 마이너스 6 나와야 되지. 마이너스 6까지 나와야 되니까 1 집어넣었을 때 마1밖에 안 나왔는데 c는 마이너스 5여야 되겠죠. 그래서 fx가 이런 2차식이다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fx 결정됐으면 이제 뭐 하면 돼요? 집어넣고 계산하면 끝나겠죠. 뭐 정답은 4번이구나 이 정도 계산 될 거고 크게 특이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21년도 9월 고3 11번 4점이네. 이 정도 4점은 우리가 전부 풀 수 있겠죠.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갖고 있어야 돼. 내가 요즘에 확통 수업하면서 또다시 느끼거든요. 또다시 느끼는 건데 그냥 그런 거야. 너도 너 잘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봐 이러면 좀 애매할 때 있지 않아? 아, 뭘 그 설명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요 문제 그냥 보면은 당연히 뭐 그냥 1 집어넣고 뭔가 0 집어넣고 대충 계산한 다음에 양쪽 미분하고 계산하면 끝나겠지 이 정도 느낌이긴 할 텐데 또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이제 굳이 이유를 원래 찾아가는 과정을 되게 많이 하는데 다행인 건 수원 수투다 보니까 제가 그게 좀 익숙해요. 확통이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아무리 해도. 쌤 거기서 왜 그렇게 셌어요? 생각해보면 그렇게 세지 않나? 뭐 이런 거야. 웃긴 게 나도 한 1, 2주 있다가 또 똑같은 문제 물어보니까 나도 다르게 세고 있더라고. 그날은 그게 더 편한가 봐. 그런 게 좀 있는데 이 생각을 하자 이겁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시키는 항등식이라서 당연히 대입. 그걸 약간 트리거로 받아들여줘야 돼. 그다음 두 번째로 여기는 정적분 얘기 나올 때 사실 작년에 수업해봐서 아시죠? 아마 원장쌤도 똑같이 했을 건데 정적분 나온 거 있으면 당연히 여기 1 집어넣는 거 시키잖아 우리가. 그렇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수 집어넣는 걸 좀 해주시고 여기서 어느 정도 관계식 정해줄 거고 두 번째가 필요한 게 미분이었죠. 맞아요? 근데 그 미분했을 때 나오겠다라는 것도 나는 원래 애들한테 수업할 때 이렇게 하긴 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겨있는 어떤 정적분이 존재를 한다. 정적분이 존재를 한다. 뭐야? A의 펜이 안 써져. A 왜 패드가 맛이 갔을까? 내 핸드 그니까 웃긴 놈이네 이거. 됐다. AX, FT, DO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무슨 짓 한다? 두 가지 한다. 대입하고 미분하고 그 기본으로 깔고 가자. 0.5 미분하면 fx가 나오는 거예요. 그치. 혹시 기억이 잘 안 났어요? 네. 왜 fx가 한번 얘기는 하고 갈게. 이 친구 원래대로 적분하면 라지 FT에다가 적분으로 뭘 넣어? A랑 X 넣지? 여기는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 이렇게 써지겠죠? 근데 여기는 이 친구 무슨 숫자야? 그냥 상수야. 변수가 아니야. 이 상황에서 여기를 미분을 때리잖아 이렇게. 여기서 여기를 미분을 해버리면 여기서 이 전체를 뭐 해버리면? 미분을 해버리면 결국에 이 숫자는 뭐가 돼요? 죽어버리고 라지 fx만
2로 되겠죠. 이거 기억 좀 해놔. 자, 넘어가서 213번 한번 봅시다. 이 친구 마찬가지 얘기죠. 결국에 fx가 너를 만족시킬 거니까 문제 좀 풀어볼까 인데, 요게 이제 또 4점인 이유는 그냥 이거야. 정확히 안쪽에 x 들어있는 거. 내신 때 너무 많이 봐서 풀이 방법을 막 외울 수준이에요. 그쵸? 그거 아니야? 그때는 외웠어. 아, 그때는 외웠었어? 지금은 근데 결론은 이거야. 나 작년에 이거 하다가 막 서기 몇 번 나갔거든? 어느 부분에서 그러냐면 수업을 했는데 2주 동안 한 6명에서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풀이로 똑같이 물어봐요. 그러면 좀 힘들어. 요거 생각을 이제 이렇게 좀 해보자고. 처음 본다 생각하고 다시 설명을 해보면 리미트 x가 2로 갈 건데 기본적으로 분모에 있는 친구가 있죠. 그래서 분모에 있는 친구가 x-2야.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분자가 요게 살짝 애매해요. 왜 애매해요? 지금 적분 대상은 t인데 안쪽에 x가 섞여 있어. 오케이? 안쪽에 x가 섞여 있으면 변수 취급을 못 받아요. 그래서 얘를 뭔가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해석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 친구를 풀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쪼개놔야 돼. 1부터 x까지 전개를 하면 xft 하나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tft 하나가 존재하는 상태였겠죠? 이렇게. 그리고 너네들에 대한 인테그랄이 각각이 쪼개지면 식이 어떻게 써질 거냐면 첫 번째 친구 x는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나서 인테그랄 1부터 x까지의 ft, dt 이렇게 하나 먼저 써버릴 수 있을 거고 뒤에서 빼기 인테그랄 1부터 x까지의 tft, dt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좀 혹시 괜찮아요? 이렇게 될 거고 지금 이 꼴 자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지금 식이 굉장히 좀 지저분해서 안 보이시면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이 안쪽에 있는 전체가 어쨌든 어떤 함수일 테니까 너를 그냥 얘를 전체를 그냥 어떤 새로운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 자체가 그냥 gx다 이렇게 둬도 상관은 없겠죠. 맞아요? 의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꼴 자체가 하는 말이 결국에 g' 얼마? 2가 3이야? 요 정도 해석이 돼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시당초 그 얘기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식이 쭉 써졌는데 너가 원하는 내용은 결국에 누구를 미분해서 이렇게 쓰니까 헷갈리네. 인테그랄 1부터 x까지의 잠깐 합쳐놓은 상태로 좀 표현할게. x-t ft dt를 미분하길 바라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미분하는 거 표현을 앞에 내가 ddx라고 써줄게. 마음에 안 들어도 날 용서해다오. ddx를 딱 쓰고 그리고 거기 식에다가 이 식에다가 뭘 대입하는 거? 이 식의 x에 2를 대입하면 그 결론이 뭐가 나온다는 거야? 3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겠죠. 맞아요? 혹시 홍성우씨 어려워요? 그러면 어려우면 요 부분을 잠깐 신경 안 쓰셔도 괜찮아요? 요 부분은 이제 나중에 하긴 할 건데 지금 해석만 먼저 좀 해보면 어쨌든 이거 하나의 함수야. g라는 함수인데 그 g라는 함수의 극한 계열이 3으로 가니까 결국에 얘가 미분 계속꼴인 건 알죠? 그래서 g' 이거 3으로 가는 상태고 너는 g라는 요 빨간색 박스를 미분하는 게 목표입니다. 요 친구 전체를 뭐 하는 게 목표야? 미분을 하고 거기다 뭐 집어넣는 거? 2 대입해서 3 나오는 게 목표인 거야. 근데 내가 결국에 너를 뭐 하자? 미분하자라고 생각을 할 건데 요 친구 미분할 때 방금 봤던 요 뽑아놓은 꼴이 필요하죠. 여기서부터 쓸게. x 인테그랄 1부터 x까지의 ftdt랑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x까지의 tftdt 이 식 전체를 미분할 거야.
그럼 너네들 입장에서 ddx 붙이는 게 조금 어색하니까 그냥 여기 전체 이렇게 괄호 쳐놓고 이렇게 미분을 생각하기 편하겠죠? 미분을 한번 해볼게. 중요한 아이디어는 뭐였어요? 너는 x에 대한 함수야. 얘도 x에 대한 함수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앞쪽에 있는 이 친구를 미분할 때 무슨 미분해야 돼? 곱미분해야 됐었어. 그럼 미분하면 사라지고 그대로 하나 떨어졌었죠. 맞아요? 그래서 미분하면 사라져서 인테그랄 1부터 x까지의 ftdt가 하나 생기고 x 어디에? 앞에 앞에 거 미분한 거야. 더하기 이번엔 뒤에 거 미분할 거니까 x, fx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뒤에 있는 이 친구 미분하면 마이너스 x, fx다. 이렇게 미분되는 거 맞겠죠? 그래서 이 친구 미분을 쭉 했더니 그 결론이 뭐예요? 인테그랄 1부터 x까지의 ftdt인 거죠. 맞아요? 요게 이제 좀 외워졌었던 것 같아 사실. 그래서 이렇게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dt가 도함수인데 그 도함수에 뭐 대입하면? 2 대입하면 그 결론이 3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식으로 다시 표현을 해보면 여기 있는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의 ftdt가 뭐다? 그게 3이다 이 얘기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f를 1부터 2까지 적분하면 저런 거구나 하는 상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뭐예요? 이상한 이런 거지? 당연히 어떻게 할 거고 쪼갤 거고 1부터 2까지 4x fx 그 다음에 더하기 dx로 쓰지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dx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야 그러면 요거 하나만 알고 있네. xfx를 어떻게 구하지? xfx 네. xfx 여기서 1 딱 넣어버리면 되는 건가? 1 넣어버리면 좋고 오케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건 fx 혼자 있는 거죠. 이 친구는 알고 있는 거지. 그럼 내가 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걸 몰라요. xfx도 찾아와야 되겠네. 그럼 xfx는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봐. 미분한 식에 집어넣어서 얘 얻었잖아. 그럼 미분하기 이전 식이 이 친구였죠. 미분하기 이전이 얘였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뭐가 나올지 고민을 좀 해볼게. 너무 지저분하게 수업했네. x에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앞에 거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 집어넣으면 얼마야? 0 이거 앞에 거 다 죽었지? 네. 그다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이건 0이네? 지금 뭘 집어넣는 게 좋지 그러면? 1부터 2까지? 2 여기다 2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x에 2 좀 집어넣어볼게. x에 2를 대입하면 살살하자 2 그 다음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tdt 그 다음 인테그랄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tftdt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한 친구는 앞에 있는 얘가 얼마고? 결국에 6이 되겠죠? 1부터 2까지가 이거였으니까 빼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tft dt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지? 근데 이 친구 우변이 그러면 얼마였냐? 지금 너가 갖고 있는 친구가 얘가 갖고 있는 이 친구가 요 네모 박스 자체죠. 맞아요? 네모 박스 자체라는 건 지금 극한값의 분자였던 거잖아. 그럼 얘가 결국에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수렴했으니까 분자 어디로 가고 있었겠어? 0으로 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분자에 있는 이 친구의 계산 결과 계속 0이었을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서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tftdt는 얼마다? 그냥 6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최종 결론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앞에 4가 뽑아버리면 되니까 4에다가 6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가 얼마였지? 3이었네.
6, 4, 24에다가 3까지 더하면 얼마? 27 이렇게 되고 끝났었겠죠? 개인적으로 지금 설명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요약 한 번만 다시 해도 되나? 한번 다시 들어봐. 결국에는요 이 친구를 풀 건데 안쪽에 여기는 이 꼴 너무 익숙한 꼴인 거야. 그래서 해석 자체는 이렇게 가져 있어요. 리미트를 쓰고 x가 2로 갈 때 분모가 나오고 x-2고 분자에 있는 식 전체를 어떤 1부터 x까지의 그냥 x-t 그 다음 ft dt 이렇게 한번 더 볼게. 그럼 여기 있는 분자를 누구라고 읽자 앞으로? 분자를 g라고 읽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가 x-2에 그냥 gx에 이렇게 해석을 하나 했었고 그게 3이다 되니까 결국에 알고 있는 게 뭐가 되고 g에다가 2 집어넣으면 0이고 g'2는 얼마고? 3이고 이렇게 두 개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결국에 분자에 있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있는 e-t 그리고 ft 요 결론이 얼마였고? 0이었을 거고 얘를 가져다 미분한 식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미분하는 과정은 아까 본 거죠? 분미분을 통해서 결국에 인테그랄 1부터 어디까지? x까지의 ft dt가 남은 게 도함수였고요. 여기다가 2를 대입해서 1부터 2까지 ft dt 쓰는 게 그게 3인 상태였던 거 맞지? 이렇게 문제가 풀리는 거였고 뭐 이 정도 상황이겠네요. 크게 특이한 건 없고요. 자주 보면 뭐 괜찮겠죠? 넘어가서 215번 봅시다. 내신에도 더 자주 나왔던 문제들이라서 다. 지주야, 네.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 요거 무슨 수야? 이거 변수야 상수야? 아마 이거 이제 딱 들으면 기억날걸? 지금 기억 안 나지? 요거 숫자라서 내가 이렇게 보는 건 어때? fx를 앞으로 이렇게 부르자. 그냥 x 더하기 a라고 불러버릴게. 그리고 a가 누구냐면 a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t dt야 이렇게 부를게. 괜찮아요? 어차피 숫자일 테니까. 그러면 너 방금 너가 만든 세상이잖아 이거.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말이야 a는 인테그랄 어디부터? 0부터 2까지 fx 대신에 누구 넣고? x 플러스 a 넣고 그거 적분해도 되지 않나? 뭐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적분하고 나면 결국 a에 대한 식이 될 거고 이 친구는 얼마? 2분의 1 x제곱에 더하기 ax가 있고 그 친구로부터 0, 2 넣고 a 쓰시면 되니까 2 싹싹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와요? 2 플러스 2a 이렇게 나오겠죠. 결국에 너가 찾고 있는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럼 a까지 찾았으면 fx가 누구로 확정? fx가 x-2로 확정. 거기 3 집어넣으면 1이다 뭐 이 정도 되고 끝났었겠죠. 그래서 이거 정적분으로 되어 있는 표현이 솔직히 말하면 무섭거든요. 이게 위협적이잖아. 많은 친구들이 좀 두려워하는데 이 친구 계속 요것만 구분을 해주면 돼. 인테그랄이 딱 들어있어. 인테그랄 기준으로 해서 뭔가 함수가 딱 그냥 붙어있는 거야. 이렇게 붙어있으면 이거 어차피 함수야. 쌓아 올려가고 있는 함수, 넓이에 관련된 함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얘를 가지고 어떤 지점들을 정해버렸어? 그럼 이거 뭐야? 상수야. 그치?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했어? 상수랑 변수를 섞어버렸어. 그럼 이거 뭐야? 다시 함수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끊어놓고 왼쪽에 움직이는 애들, 오른쪽 뭐 하는 애들? 정해져 있는 애들. 그냥 그거 구분을 조금 할 수만 있으면 생각보다 흐름이 크게 뭐 어렵게 보이진 않겠죠? 어떻게 지금까지 늦은 거지? 그니까 난 그래도 너 몇 분 늦었지? 한 5분 10분 이 정도까지 늦는 건 줄 알았는데 수업하다 보니까 50분이네.
자, 그럼 217번 보시면 똑같은 함수 문제죠. 요거 하나만 본인들이 풀어보고 답 내고 잠깐 쉬었다가 오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조정했어요. 아, 어떻게 떴어? 네? 저 원래 갔는데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이 친구 결국에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tgt를 누구로 두고? a로 두고 식을 어떻게 쓰고? fx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야 두시고 당연히 저 식에 대입해버리면 0부터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 dx로 바꾸면 되죠. dx 이 친구 적분하시면 3분의 1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 더하기 ax가 있고 이 친구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0부터 2까지 라고 쓰시고 계산 좀 하면 0은 어차피 필요 없고요. 나와 있는 거 3분의 1 a 얼마야? 3분의 8 마이너스 2 플러스 2a 이렇게 나오겠죠? 그 결론이 얼마니까? a니까 내가 찾고 있는 a는 2 마이너스 3분의 8일 거고요. 결국에 계산하신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a를 찾았으면 문제가 원하는 건 f1값. 근데 f에다가 2를 싹 집어넣으면 어차피 a 그대로 나오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2다 하시면 끝나겠네요. 많이 하고 감기로 병원 나 약 먹어야 되는데 나 약만 먹고 하자. 갑자기 목이 다왔다고 약을 너 뭐야 자랑하고 싶은 건가? 네, 저는 이거 약이야. 나도 약 먹어야 돼. 선생님과 저도 약 안 먹은 거 생각나. 너 뭔 약이야? 저는 갑상선 약. 갑상선? 항진증이야 저하증이야? 항진이에요. 항진이야? 자 한번 봅시다.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생겨있는 게 있대. 그리고 나서 갑자기 f를 좀 정해줘야 되는 상황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일단은 당연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있으니까 해야 될 행동은 크게 두 가지. 시작과 똑같은 값을 집어넣는 거 하나랑 두 번째는 미분하는 거겠죠. 자 그럼 그대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 x에다가 1을 대입을 한번 해보자. x에 1을 대입하면 좌변은 얼마예요? 0이고요. 우변은 뭐가 돼요? 2f 1의 제곱이 될 거야.
결국에 이 친구를 따져보면 F1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0이 되어야만 하겠죠. 뭐 그렇구나. 함수값 하나 알았고요. 두 번째, 양변을 미분하면 좌변은 fx. 그치? 우변은 뭐야? 겉미분하면 2 괄호 열고 2fx. 다시 속을 미분하니까 얼마예요? f 프라임 x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앞에 2도 붙여주자. 속을 전체를 미분하는 거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이 친구 계산을 하시면 얼마 나와요? 8 fx 그 다음에 f 프라임 x 이렇게 나오겠지? 좌변은 계속 fx일 거고.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어떻게 좀 정리를 좀 해줘야 결론이 잘 나올까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일단 왼쪽 오른쪽 둘 다 fx 있으니까 왼쪽에 있는 거 넘겨서 오른쪽에 8fx 그 다음 f 프라임 x 빼기 fx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럼 너네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게 fx라서 fx 쓰고 묶어버리면 8f 프라임 x 빼기 1이라고 표현이 되겠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fx는 0이든가 아니면 f 프라임 x가 뭐면 되겠다? 8분의 1이면 되겠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겠네요. 자, 문제는 대충 끝이 났어요. 지금 이 생각을 좀 해줘야 돼. 끊어놓고 생각을 해보자.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가 다음식을 만족시켜야 돼. 근데 지금 뭐 크게 문장이 써져 있지는 않는데 결론적으로 이 상황은요, 모든 x에서 성립이 돼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이게 항등식 개념이야 지금. 그럼 너를 미분한 이 친구도 언제나 만족을 해야 될 거거든. 그럼 이 친구가 만족된다는 건 마지막에 쓴 fx 그리고 8f'-1을 곱한 게 언제나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언제나 fx가 0이든가 아니면 f'x가 8분의 1이면 괜찮을 텐데, fx가 0이라면 상수함수가 돼버리겠죠.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라 했으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일 거고요? 프라임이 8분의 1일 거고요. 얘가 8분의 1인 게 언제나 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결국에 여기서 fx는 너를 적분한 8분의 1x 하고 적분상수 얼마? c야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그럼 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건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뒤에 있는 적분상수가 실제로는 마이너스 8분의 1일 거라서 8분의 1x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써서 fx가 확정이 됐고요. 문제가 물어보는 건 2배의 f에 5 집어넣어달라 했으니까 그 정도는 하시면 되겠죠. 결론은 계산하시면 뭐 1 이렇게 나오겠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뒤에는 220번부터 해갖고는 사실 본인들이 연습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세 문제는 제가 더 따로 수업은 안 하는 걸로 하고, 혹시 풀다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좀 갖고 좀 와보세요. 넘어가서 적분 좀 봅시다. 정적분과 넓이 관계. 요거까지 하면 교재가 끝이에요. 자, 내용 알고 있을 거고요. 결국에 중요한 게 좀 있거든? 중요한 게 뭐냐면 넓이를 표현하고 싶어. 넓이라는 건 결국에 교점을 기준으로 계속 바뀔 거란 말이야. 넓이를 관찰하겠다는 얘기 자체가 결국에 교점이 언제 생기는지 보겠다라는 말과 굉장히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풀 때는 교점 관찰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교점을 관찰하겠다라는 건 방정식끼리 같다고 둔 다음에 같아지는 방정식을 풀어내는 행동이 필요하긴 하겠죠. 근데 그거를 가져다가 우리가 그냥 절대값 fx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것 뿐인데, 이거는 수식을 한 큐에 표현하려고 하는 것 뿐이잖아, 그치? 그래서 만약에 구간에 따라서 양수면 그냥 하고 음수면 부호 바꿔서만 해주시면 상관없는 거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양수 음수가 언제 바뀌느냐만 찾아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공식들이 다 있었죠. 여기에 관련된 공식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쓸만한 딱 세 가지만 좀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2차식이 이렇게 있어요. 2차식이 이렇게 있고 x축이 딱 들어있어.
그러면 요 지점을 알파라고 요 지점을 베타라고 한다고 치고 오케이? 이 넓이를 찾는 거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넓이에 대한 넓이 공식 어떻게 됐었지? 요 f 함수가 있었다 치고 f의 최고차 개수가 있겠죠. f의 최고차를 우리가 a라고 한번 불러볼게. 그럼 공식이 뭐가 되냐면 6분의 절대값 a에 결국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야 이렇게 됐었어요. 기억나니 혹시? 조금 나요? 아 이거를 그게 PDF가 있나? 미안한데 잠깐만요. 아이고 이거 아니고 요거 공식 있는 거는요 제가 작년 수업했던 거 자료 만들어 놓은 거 있어서 그건 나중에 한번 뽑아서 좀 다시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자주 쓰는 거 요렇게 3차 함수 있을 때 3차 함수 기준으로 싹 접하고 들어갈 때 하나 있었죠. 이렇게 접하고 들어갈 때 요 넓이 구하는 거를 여기를 알파라고 치고 여기를 베타라고 치면 넓이 S는 결국에 12분의 절대값 A까지 똑같고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렇게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 함수인데 변곡점을 지날 때 기준이거든. 변곡점이야 이거.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이 대칭인 상황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 넓이가 뭐가 됐었냐면 S는 결과적으로 4분의 절대값 A에다가 오케이? 여기를 이제 똑같이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똑같이 베타라고 하면 결국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야 이렇게 쓸 수 있었거든요. 기억나나? 처음 보네. 넌 처음 볼 수가 없어. 너는 내가 기말 가이드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무조건 배웠어. 뭐 그런 상황이 있었을 거고요. 역함수에 대한 해석이 좀 들어있는 게 있는데 얘는 사실 수 2에선 크게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그냥 한번 언급만 좀 해볼게. 지금 요 얘기하는 거 4번 얘기하는 거 4번 역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는 게 있는데 의미가 대충 이렇거든요. 생각을 해봐. y축이 하나가 있고 x축이 이렇게 하나가 있었어. 얘를 기준으로 함수가 딱 들어있는데 여기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x, 여기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y 이렇게 되어 있겠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뭐 이런 식의 함수가 하나 있었다 치자. 이렇게 함수가 하나 있었다 치고 이 함수 이름을 그냥 뭐라고 불러줄까? fx 이렇게 한번 불러볼게. 오케이? 그러면 조금 더 내려야겠다. 하여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해놓고 생각을 해봐. 너의 역함수는 제 대칭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겨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생겨 있을 거고 걔네들을 동시에 지나가는 이 선이 하나 있거든요. 그 선을 우리가 이제 뭐라 부르냐면 얘가 y는 x선이야 이렇게 부르지. 맞아요? 그리고 얘가 역함수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파란색 얘가 gx였다고 한번 불러볼게 그냥. 작년 시험에 많이 본 내용은 뭐냐면 작년 시험에서 많이 본 내용은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으니까 두 함수의 넓이가 같으니까 그냥 우리가 f랑 f의 역함수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는 그냥 f랑 y는 x 사이의 넓이를 구하고 몇 배? 2배 하자. 요 내용을 이제 작년에 집중적으로 했던 거고요. 여기 써져 있는 내용은 그게 아니야 지금. 그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 너네가 만나는 이 순간을 내가 A라고 불러볼게. 오케이? 그리고 너네가 만나는 이 순간을 뭐라고? B라고 한번 이렇게 불러볼게. 지금 여기 있는 요 y 값을 지금 상황에선 A라고 불러도 되긴 하는데 y는 x 위니까 그냥 FA라고 한번 불러볼게. 그럼 너네가 만나는 요 y 값을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FB라고 한번 불러볼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우리가 원함수, 그러니까 검정색 함수는 구하기가 편한 상태 혹은 주어져 있는 상태. 근데 그에 비해서 파란색 함수, 역함수를 제작하는 건 조금 힘든 상태야. 오케이? 역함수 제작이 힘든 상태에서 문제가 나한테 만약에 역함수의 넓이를 물어본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수식 자체는 원함수랑 역함수의 넓이를 물어본다는 얘기겠지. 맞아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들인데 대충 의미가 이래요. 위쪽에 있는 파란색으로 봐봐. 파란색에 예를 들어 이만큼의 넓이가 궁금하대. 그럼 저 파란색의 넓이를 식으로 쓰면 인테그랄 어디부터? A부터 어디까지? B까지 파란 함수 gx 함수를 적분해줘 이 얘기였겠지. 근데 얘랑 정확히 같은 게 뭘까 하고 봤더니 누구랑? 파란색의 넓이랑 같은 게 뭘까 하고 봤더니 검정색의 넓이도 파란색과 똑같았겠죠. 이쪽 파트로 있는 요 부분 맞아요? 이거나 파란색이나 넓이 똑같은 거 맞지? 그럼 얘를 적분을 쌓아 올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인테그랄 적분 대상은 누구니까? fx니까 fx로 쓸 건데 잠깐 괄호 좀 비워 놓을게 이렇게. 오케이? f를 쌓아 올릴 건데 잘 생각해야 돼 이거를. 원래 적분하는 건요 x축을 기준으로 세로선을 이렇게 촘촘히 쌓아 올리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지금 내가 옆으로 놓여있는 이 검정색 자리를 쌓아 올릴 때는 가로선을 가져다 이렇게 쌓아 올릴 거거든. 그리고 무슨 축 방향으로 쌓아 올려요? y축 방향으로 쌓아 올리지. 시작하는 지점을 뭐라고 하고? FA라고 하고 끝나는 지점 뭐라고요? FB라고 하지. 그래서 얘를 표현을 할 때 정확히 뭐라 써도 되냐면 FA부터 어디까지? FB까지 누구에 대해서? F, Y, D, Y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맞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요 검정색 넓이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역함수를 직접 구하기 힘들잖아? 그러면 원함수에 대한 표현들로 표현을 해서 적분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지금 이 문장이 조금 특징적인 건 뭐냐면 결국에 얘는 원함수랑 역함수를 합치라고 했지. 맞아? 원함수랑 역함수를 합치라 그랬지. 그래서 그거를 갑자기 이런 내용의 식으로 바꿔요. 편한 함수값처럼 바꿔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걸 이해를 잘해야 돼 이제. 너 변수가 x지. 너 변수 x지. 근데 이거 너네가 그냥 깜빡 속고 있는 거고 사실 이거 변수 y야. 그리고 얘 사실 g가 아니야. 이거 사실 g가 아니라 그냥 f야.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그림이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이제 볼게. 헷갈리니까. FA부터 FB까지 어디부터? FA부터 FB까지 적분을 할 건데 누구에 대해 적분을 한대? G에 대해 적분을 한대. 맞아? A부터 B까지 fx 적분한대. 지금 저식이 두 개 저렇게 써져 있는 거잖아. 그럼 앞쪽에 있는 걸 내가 빨간색으로 해갖고 색칠을 해보고 뒤쪽에 있는 걸 파란색으로 해갖고 색칠을 해볼게. 앞쪽에 있는 빨간색은 A부터 B까지에 대한 적분이니까 A부터 B까지 F에 대한 적분 여기 넓이를 표현하는 거겠죠. 맞아요? 뒤쪽에 있는 파란색 적분은 역함수니까 어떻게? FA부터 FB까지죠. 근데 지금 A랑 FA가 똑같은 숫자거든 사실. 대응이 될 거니까 그냥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G라는 함수에게 FA를 집어넣으면 그게 곧 A가 나오겠죠. 못 알아듣나? 일단은 하고 나서 내가 다시 더 보충 좀 할게. 그래서 저 파란색이 하는 넓이는 사실은 여기죠. 알았어. 이렇게 해줄게. 더 깔고 갈걸. 자.
자, 요것만 하나 이렇게 훔쳐갖고 조금 길게 좀 하고 올게. 오늘 어차피 문제 풀 게 많이 없으니까. 자, 요 문장을 우리가 뭐 영의 정리 이렇게 부르는데 의미가 이래요. y축이 있고 x축이 딱 있어. 근데 내가 방금 전에는 대응되게 그리긴 했는데 대응이 안 되도록 좀 그려볼게요. 위쪽으로 해서 약간 요렇게 하나 만들어 놓을게. 너가 f라는 함수야. 그러면 당연한 건데 대응되는 파란색 이 친구가 요렇게 들어있었겠죠? 요렇게 들어있어서 요 정도쯤? 마이너스 요 정도면 되나? 이 정도면 괜찮아요? 역함수처럼 보여? 네. 괜찮아? 오케이. 요 정도 딱 좋겠다. 이렇게 해볼게. 요 파란색 함수 G함수야. 하기 전에 이것 좀 깔고 갈게. 잘 들어야 돼. 수능에서도 어차피 쓰는 개념인데 역함수에 대한 식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이해해보는 게 좋거든요. x에서 y로 가는 과정을 우리가 f라고 부르고, 그치? 그 반대로 가는 걸 f 역함수, f 인버스 함수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 여기가 1이고 a였잖아. 그러면 함수로 따지면 f에게 1 집어넣으면 a가 나오겠죠. 맞아요? f 역함수에게 뭘 집어넣으면 a 집어넣으면 1이 나오겠지. 이건 알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 이 고민을 해봐. f랑 f 역함수를 합성을 하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에 대한 고민이거든. 그럼 봐봐. 처음에 x자리에 뭔가 들어갔어. 역함수 자리에 뭔가 들어갔어. 예를 들어 어떤 게? a가 들어갔어. 그러면 그 순간 이 친구 자체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여기에 a가 들어가면 빨간색 자체가 1이 되고, 빨간색이 1이 되면 너는 f1이 된 거니까 결론적으로 뭘 뱉어야 돼? a를 뱉어야 되겠죠. 얘가 이해가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역함수라는 건 이렇게 가는 걸 반대로 가는 것 뿐이잖아. 그럼 원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한다는 건 갔다가 바로 뱉었다는 얘기거든. 아니면 반대로 갔다 바로 뱉었다는 얘기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f랑 어떤 f 인버스를 합성을 하면 반드시 집어넣은 대로 나옵니다. 반드시 어떻게 나온다고? 집어넣은 대로 나와. 1 집어넣잖아? 갔다가 다시 오니까 1이 나올 거야. 3 집어넣잖아? 갔다가 다시 오니까 3이 나올 거야. 요게 확장이 되면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f 합성 gx가 있는데 그게 항등함수 x로 표현이 돼 있잖아. 우리는 얘를 가지고 뭐까지 얻어내야 되냐면 gx라는 친구는 말이야 결국에 f 인버스 x야 라는 걸 얻어낼 수 있어야 돼요. 누굴 합성했는데 자기 자신이 나와? 그거 이상한 거야. 그렇지? 특이한 거라. 그거 역함수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 개념이 조금 더 익숙해지고 싶으면 이런 생각도 괜찮아요. 너를 가져다가 이항시킨다고 생각해봐. 이항은 아니야. 어디 가서 말은 하지 마. 근데 이항은 아닌데 앞에 있는 게 넘어갔어. 그럼 뭐가 붙으면 돼? 마이너스 붙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요 개념을 알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지금 그래프 그림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이런 시점이 있었다고 치자. 요 시점을 갖고 또 한 이 정도 시점을 가졌다 칠까? 요 정도 시점을 가졌다 칠게. 선이 좀 많아서 어지럽긴 한데 첫 번째 시점을 A라고 부르고 두 번째 시점을 B라고 불러볼게요. 그럼 A일 때 나오는 뭐가 있어? Y 값들이 있겠죠. B일 때 나오는 Y 값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그 각각의 Y 값들을 우리가 FA,
또 이 y값을 f, b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맞아요? 근데 생각을 해봐. G 기준에서는 누구 기준에서는? G 기준에서는 조금만 이렇게 더 옮길게. 이렇게 역함수 느낌이니까 G 기준에서는 얘가 A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 자체, A를 집어넣었다는 얘기 자체가 약간 말을 표현을 못하겠네. 얘를 대칭을 시켜볼게. 이렇게 오케이? 90도에서 정확히 이렇게 대칭이 된 거야. 오케이? 요 지점이 뭐가 돼요? 여기 앞에 있는 지점이 A, FA지. 그럼 얘는 그거 대칭시킨 거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 FA, A가 되겠죠. 맞아요? 의미가 이럴 거야. 여기가 FA일 거야. 마찬가지야. 이 점을 똑같이 대칭을 쫙 시켜볼게. 이렇게. 여기 있는 요 순간이 뭐가 돼요? 위에 게 B, FB잖아. 그거 대칭시킨 거니까 얘는 뭐가 돼? 이거 FB가 되겠지. 맞아요? 요렇게 일단 그림을 그려놓고 지저분한 거 좀 지울게. 이렇게 해놓을게. 이렇게. 그럼 지금 문제가 원한 내용이 뭐냐면, 여기가 원한 내용이 뭐냐면 원래 함수의 A부터 B까지 넓이래. 원래 함수의 넓이 정신없지만 멋있으니까 이걸로 할게요. A부터 어디까지? B까지 넓이 요만큼 빨간색 넓이 찾아와 이거지. 맞아? 그게 너야. 얘가 하는 거 뭐야? FA부터 FB까지. 오케이? FA부터 FB까지 G의 넓이야. 그럼 FA부터 FB까지 맞죠? G의 넓이 요거 찾아오라는 거 맞지? 맞아요? 그러면 얘가 원하는 건 결국에 빨간색 넓이랑 초록색 넓이 찾아왔는데 이거 이렇게 같은 X축에서 보면 어지럽단 말이야.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중요한 게 뭔 거야? 이 넓이 있지? 요 넓이. 이 넓이 있잖아. 이 넓이 밑에 있는 초록색 넓이랑 위에 있는 초록색 넓이가 뭐 할까? 정확히 같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밑에 걸 이렇게 딱 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졌어. 그러면 결국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넓이 자체는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이 검정색 전체 넓이를 찾아오라는 말처럼 보이겠죠. 맞아요? 그럼 이 검정색 넓이를 어떻게 찾을 건가 생각해 봤는데 얘는 결국에 큰 직사각형에서 작은 직사각형을 뭐 하는 것처럼 보여? 빼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럼 큰 직사각형은 가로가 얼마야? B야. 높이 얼마야? FB야. 작은 직사각형은 가로 얼마야? A야. 높이 얼마야? FA야. 그러니까 BFB랑 AFA를 빼면 되겠지. 그 식이 여기 써져 있는 거야 지금. BFB랑 AFA랑 빼야 되는구나 요 정도 얘기일 거고요. 내가 아까 전에 이제 막 그 적분을 쌓아 올리네 이 소리 하면 무슨 얘기였냐면 지금 이 G라는 친구를 X축으로 해석을 하면 헷갈리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과정을 전부 바꿔본 거였어. 인테그랄 봐봐. FA부터 FB까지는 그냥 그러려니고 이게 GX, DX잖아. 맞아? 근데 정확히 같은 내용을 Y축 선상에서 보고 싶다고 치자. Y축 선상에서 보고 싶으면 변수가 더 이상 X가 아니라 뭘로 바뀔 거고 Y로 바뀔 거고 대신에 보고 있는 함수가 G여야 되는 건 맞잖아. 맞아요? 그럼 생각을 해봐. 변수만 Y로 바뀌면 그럼 아예 다른 거 보는 거지. 맞아? 왜냐면 X로 쌓아 올리는 초록색을 보다가 함수는 그대로 파란색을 볼 건데 변수만 Y로 바꿔서 이렇게 봐버리면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를 보고 있었겠죠. 여기까지를. 그거는 다른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변수 X를 Y로 바꿀 거면
함수도 바뀌어야 될 거고 함수는 역함수 관계에 있는 누구로? f로 바뀌어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결국에 부가는 똑같아. 이건 숫자니까 f, b까지 이렇게 썼다고 치면 결국엔 우리가 g라는 함수를 직접 그리지 않아도 f라는 함수로부터 변수가 y가 얼마부터? fa부터 어디까지? fb까지 갈 수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쓰고 있던 게 이 내용이었던 거야. 다만 뭐 본인들 입장에서는 음함수 같은 걸 안 배우다 보니까 굉장히 저는 좀 어색할 수는 있겠죠. 근데 뭐라 해야 되지? 관점을 알고는 계셔야 나중에 이제 고난도 문제들 풀 때 뭐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 이해하셨죠? 안 됐어? 했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속도거리 어려운 건 없고요. 경화 친구들 입장에서 조금 걱정되는 건 뭐냐면 다른 학교는 지금 다 시험을 봤는데 너네가 요거를 빼먹었거든. 이렇게 해갖고 그 움직임 거리 파트를 좀 빼먹었어요. 요거를 기억을 좀 잘 해줘야 되는데 핵심은 이거였지. x, v, a 해갖고 미분 반대가 적분이죠. x가 뭐고? 위치. 얘가 속, 도. 얘가 가속, 도 이렇게 돼 있었죠. 그리고 중요한 거 이제 물리들을 배우셨나? 아니 잠깐만. 사탐하셨죠? 장민호지. 너도인가? 너는 근데 과학도 했었는데. 저는 사탐이. 그래 너 근데 예전에 뭐 화학 하지 않았었나? 넌 원래 다 했었잖아, 그치? 그러면 모르겠다. 얘네는 다 벡터죠? 맞아요? 쟤는 방향이 있는 친구들이지? 아, 네. 얘는 방향의 개념은 사실 없겠지만 어느 위치인지 찍을 때 양과 음에 대한 관련 좀 있을 겁니다. 비슷한 게 거리였고 비슷한 게 속력이었고 비슷한 게 뭐야? 가속력이었죠? 가속력은 거의 잘 안 물어보는데 거리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이 생각을 해야 돼. 위치를 그냥 절대값을 딱 씌우면 그게 거리일까? 했을 때 상황이 조금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원점으로부터 계속 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었으면 빨라졌다 내렸다 빨라졌다 내렸다 이렇게 가고 있었으면 어쨌든 네가 간 위치의 절대값이 곧 거리겠죠. 얘가 마이너스로 가도 상관없어. 봐봐. 빨라졌다 내려졌다 빨라졌다 내려졌다 여기까지 왔어. 멈춘 적도 없고 돌아간 적도 없어. 멈춘 건 괜찮아. 돌아간 적이 없어. 그럼 결국에 마이너스 10만큼 떨어져 있어도 움직인 거리가 곧 10이겠죠. 맞아요? 근데 지금은 운동 상황 자체가 항상 뭐야? 수직선 위에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과정들이 다 생긴단 말이야. 결국엔 방향을 바꾸는 포인트들이 생기겠죠. 근데 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위치를 구한 다음에 그 위치의 절대값을 딱 씌워버리면 분명 삭제된 구간이 생기겠죠. 맞아요? 그거를 그래프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겠네. 어떤 친구의 속도를 좀 관찰을 좀 할게. 속도를 관찰을 하면 이렇게 있었을 건데 요걸 이제 우리가 VT 이렇게 불렀을 건데 맞아요? 이 속도만큼 앞으로 가다가 멈췄다가 뒤로 가다가 멈췄다가 앞으로 갔다가 멈췄다가 뒤로 갔다가 멈췄다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속도 그래프니까 맞아요? 이 상황에 따른 위치 그래프를 잠깐 그려볼게. 위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야 돼? 결국에는 여기는 없었다 치자. 스타트할 때 여기서부터 해서 위로 갔다가 그쵸? 뒤로 갔다가 그치? 다시 여기 못 그리겠지? 위로 가겠죠? 맞아요? 요걸 갖고 우리가 이제 XT 그래프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지금 시간과 거리에 대한 얘기인 거고 이걸 한 수직선 위에 표현을 하면 사실 그림이 이렇게 보이겠죠? 이걸로 대충 좀 할게. 이렇게 X 이렇게 있었다 치자. 나의
처음부터 생각을 좀 하고 할걸. 네, 이거 좀 훔쳐갔다 올게. 이것도 위로 훔쳐야겠다. 봐봐. 죽이자. 잘 들어봐. 요걸 이해를 하자는 거야. 운동상으로 이해를 해줘야 돼. T축이 있어요. 오케이? V를 먼저 그릴게. 내가 괜히 V를 3차로 해. 어려웠어. 2차로 가자. 얘가 VT야. 스타트 지점은 여기로 갈게요. 자, 요 순간에서 시작. 그러면 너를 기준으로 요 지점, 이 지점 두 번 운동 방향이 바뀌었죠? 그럼 너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들이 뭐야? 너에로부터 만들어지는 것들이 원래 함수의 극대극소. 그치? 걔는 x축은 잡기가 좀 힘들고요. 결론적으로 증가하다가 멈추고 떨어졌다가 멈추고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었겠네. 그렇죠? 상황상 이랬을 거야.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사실 의미가 어떤 느낌이냐면 T축으로부터 해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지금 요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는 결론이 X죠. 맞아요? 위쪽에 있는 건 결론이 V였어요. 그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위치가 멀어졌다가 원점에서부터 멀어졌다가 내려와서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진 거지? 맞아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한 번만 봐볼까? 뭔 짓거리 하는 거냐면 요 축이 X축이었잖아. 맞아? 우리는 실제 상황은 이렇게 존재했단 얘기야. 어떤 축? X축 이렇게 있었단 얘기야. 그리고 여기가 원점이었고 봐봐. 그냥 얘를 따라가 볼게. 이 점이 움직이는 거 구경 좀 해봐. 빨간색 점. 이 빨간색 점이 여기서부터 뭘 해요? 시작을 해요. 그치? 시작을 한 다음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빨간색 점이 어디로 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지. 빨간색 점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지. 맞아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빨간색 점이 어떻게? 한 요 정도까지 왔을걸? 요 정도까지 대충 왔을걸? 그치? 그리고 잠깐 멈춘 다음에 어디로 가요? 갑자기 다시 뒤로 가요. 맞아요?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뒤로 간다고. 이해해요? 못해도 괜찮아. 근데 이게 재밌으니까 이걸로 해. 뒤로 가요. 여기까지 뒤로 온 거야 이렇게. 맞아요? 시간이 다시 지남에 따라 어디까지 가요 다시? 앞으로 막 이렇게 가더라고. 여기까지 막 이렇게 가더라고. 맞아요? 이게 이제 뭐 축으로 따지면 이게 뭐 n축 이런 거긴 한데 의미는 크게 없고 합성함수로 보고 싶어서 보여드린 건데 현실 세상이 이거야. 현실 세상은 이렇게 있다가 시작해서 앞으로 갔다가 왔다 하고 뒤로 갔다가 다시 왔다 앞으로 간 거야. 오케이? 그 과정인데 그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여주려다 보니까 시간축이 쫙 생기고 그거에 따른 움직임이 보여지기 시작하겠죠. 오케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거에 대한 속도는 이렇게 관찰할 수 있었던 거잖아.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요 과정을 굳이 알 필요는 없으니까 요렇게만 그리고 문제를 풀겠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그냥 그런 거였구나. 그럼 결국에 여기서 본인이 움직인 거리를 찾으려면 지금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게 쉽다. 예를 들어 이제 숫자를 부여를 좀 해볼까? 예를 들어 이 위치가 1이었어. 요 위치가 3이었고 요 위치가 1 싫은데 2로 가자. 2였고 4로 할게요. 여기가 1이었어. 여기가 8 이렇게 가볼까? 그럼 그냥 니네가 대충 세봐. 1부터 4까지 갔죠? 얼마 걸어갔어? 2만큼 앞으로 걸어갔지? 아니 2부터 4까지 걸어갔지? 얼마큼 걸어갔어? 2만큼 걸어갔어. 그리고 다시 돌아갔어. 얼마큼 돌아갔어? 3만큼 돌아갔어. 1에서 8까지에서 얼마큼 걸어갔어? 7만큼 걸어갔어. 처음에 2, 그 다음 3, 그 다음 7이지. 합치면 얼마야? 12 이렇게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래서 움직인 거리 얼마야? 12야. 이렇게 결론 내는 게 굉장히 쉬워요. 맞아요?
근데 얘를 그냥 함수로만 보면 이게 막 감이 잘 안 오는 거야. 결국에는 네가 원하는 내용 자체가 뭐야? 얼마큼 올라갔니? 다시 얼마큼 내려갔니? 다시 얼마큼 올라갔니? 이 얘기잖아. 맞아? 그럼 그거를 보겠다라는 건 너가 올라간 값은 어디서 결정돼요? 너의 적분 결과로 결정되지. 맞아? 너가 내려간 결과는 어디서 결정돼요? 너의 적분 결과로 결정되겠지. 맞아? 너가 올라간 부분은 어떻게 결정돼? 아니 반대로 말했네? 얘의 적분 결과로 결정이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고 싶은 얘기는 다시 원래 걸로 좀 볼게. 거리를 본다는 얘기는 결국엔 절대값을 아니 적분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겐 속도 v를 절대값으로 해서 적분을 해줘야 될 겁니다. 요게 이제 경화에서 시험에 빠졌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쓸 텐데 절대값 붙이고 적분하셔야 되고요. 의미가 사실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 좀 편해요. 오케이? 그리고 방금 내가 함수 해석을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해석한 거 본 적 있는 사람? 없어? 너는 사실 한번 봤는데 본 거 같아요? 이거 언제 봤지 기억나? 수업 들을 때. 아니야. 작년 요맘때쯤 너 혼자서 삼각함수 그래프가 수업 시험 범위여서 방부등식 고난도 수특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푼 적이 한 번 있어요. 어쨌거나 뭘 하자고요? 기주씨? 절대값 붙이고 적분해야 돼. 그냥 적분하면 내용이 사라지는 거야. 만약에 네가 속력 구하고 싶어. 뭐 하면 돼? 오케이? 그럼 이제 헷갈리면 안 돼. 나한테 가끔 xt를 줘. 뭘 준다고? xt를. 그리고 나서 거리 구하래. 그럼 너는 해야 되는 과정이 뭐가 있어? 미분부터 해야 돼. 그래서 무조건 v를 만들고 거기에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적분을 해야 돼. 굉장히 좀 이상한 짓이잖아, 그치? 근데 기본적으로 미분을 하고 절대값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미분부터 해줘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일 거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크게 뭐 이상한 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좀 풀어볼게. 요즘 수능에서는 트렌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트렌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수능에 나오는 이게 있으면 무조건 맞춰야 되거든. 좀 어려워도 19번 정도야. 그것보다 어렵게 못 나오니까 한번 봐볼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었고 VT가 4T-10이야. 그리고 점 P의 시각 T1에서의 뭐 위치랑 점 K에서 위치가 같다 그랬네? 오케이. V를 기준으로 적분하면 XT가 되죠. 근데 XT라는 친구는 말이야 결국에 얼마일까 봤더니 2T제곱 마이너스 10T 적분상수 C 이렇게 붙어있겠지? 맞아? 그럼 적분이 저렇게 됐을 건데 원래는 적분상수 알아야 되지만 지금은 내가 필요한 게 그냥 1일 때랑 K일 때가 같으면 된대. 어떻게 하면 돼? 나였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 그리고 이거 무슨 T야? 이거 XT야. 그럼 생각해봐. 얘 2로 잠깐 묶어놓으면 T제곱 마이너스 5T잖아. 그치? 그냥 가운데 축이 얼마냐면 가운데가 2분의 5야. 맞아요? 그러면 위치가 같아졌대. 같은 위치야 저 순간이. 그 같아지는 첫 번째 지점을 우리가 뭐라 불렀고? T가 1일 때라고 불렀고 두 번째 지점을 뭐라 부른대? T가 K일 때 이렇게 부른대. 그럼 K 알잖아요 이제. 두 놈배 하면 가운데 2배니까 이거 얼마야? 4겠죠. 이게 이 정도 문제겠지. 오케이? 근데 이제 요게 해석을 내가 이렇게 해서 그렇지 만약에 잘 모르겠다 그럼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건 이제 그냥 함수로 해석하는 게 훨씬 쉬운데 내가 진짜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하라는 대로 해. 그냥 1일 때 위치가 얼마지 써보는 거야. 그럼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8 플러스 C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내가 여기다 뭘 집어넣었을 때? K 집어넣었을 때가 있을 거고 그 둘이 같으면 될 거 아니야? 여기다 K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와? 2K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문제가 원하는 상황 자체가 둘이 같아질 때니까 2k제곱 왜 이거 10t가 자 2k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c랑 마이너스 8 플러스 c가 같을 때겠죠. 그래서 얘가 원하는 결론은 2k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8이 0인 거고 결과적으로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4 그게 얼마야? 0 결론은 k-1과 k-4 그게 0이라서 가능한 k가 얼마? 1 또는 4인데 당연히 여기서 4겠죠? 이렇게 그래프 없이 계산으로도 풀어낼 수 있어야 되겠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더 쉽죠?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남은 거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밖에 안 남았네? 자, 두양수 A, B에 대해서 F라는 함수가 정해져 있는데 두 근을 A, B라고 지금 준 상태죠. 그리고 나서 이상하게 접근을 했더니 뭐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대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정도 한 상태. 자, 그러면 나였으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것 같긴 해요. 그려놓고 상황 파악 좀 하자. 왼쪽이 A, 오른쪽이 B죠. 0은 어디 있어? 여기 어딘가 있어. 0 이렇게. 근데 여기 넓이가 6분의 11인 거지, 그렇지? 근데 지금 문제 잘 파악해야 돼. 0부터 B까지 한 큐에 접근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8이야. 그럼 이제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름을 좀 붙여줄게. 왼쪽 넓이가 S고 요 넓이 S1, 요 넓이가 S2 이렇게 한번 불러볼게. 그럼 얘가 하는 얘기가 S1이 얼마다? 6분의 11이다 라는 게 첫 번째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말이야 S1 값과 S2는 음수를 갖고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빼기 S2라고 써볼게요. S2를 실제 넓이로 생각하면 돼. S1에서 S2를 뺀 그 결론이 결국엔 마이너스 3분의 8이었겠죠. 그러면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뭐야? X축과 둘러싸인 넓이니까 S2 구하라는 걸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두 녀석 갖고 계산하면 S2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계산 한번 해볼게. 6분의 11 빼기 S2가 마이너스 3분의 8이야. 그니까 넘기고 정리하면 S2는 말이야 6분의 11 더하기 3분이니까 6분의 18로 16으로 바꾸면 되겠죠. 넘길 거 넘기고 결과적으로 6분의 27 약분하면 2분의 9가 S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정답은 2번 요 정도 되겠네요. 근데 여기 있는 4점은 쉬운 4점이에요. 쉬운 사정. 다. 딱 그렇게만 난이도를 낸 거고요. 늦게 오셔서 못 들었겠지만 5월 5일에 이제 수업을 할 거거든요. 5월 5일에 수업. 5월 5일 수업할 때는 교재를 이제 다른 걸로 갖고 올 거야 내가. 이제 시즌이 끝나서 시즌 2 교재를 갖고 올 건데 거기 있는 친구들은 난이도가 더 높아요 당연히. 근데 어차피 한 번 또 돌리는 거죠? 쭉 또 똑같은 거 할 건데 이 문제가 똑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몇 번짜리야? 13번 4점짜리지. 네. 그럼 이제 그때 가면 한 14번, 20번, 뭐 21번 이런 식으로 해서 꽤나 어려운 4점들 위주로만 좀 하고요. 당연한 건데 그러면 수업 1시간에 길면은 2문제밖에 못 나갈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쨌든 수업은 그렇게 좀 구성을 할 거니까 넘어가서 227번 봅시다. 근데 뭐 그 수업할 생각 또 신나네 벌써. 너네도 신나지? 토할 것 같아. 근데 그거 진짜 잘 연습 좀 해봐. 이거 니네가 지금은 수능 모의고사 보면 시간이 남을 거야 아마 수학이. 막 국어나 영어는 막 타임어택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수학은 막 시간이 50분씩 남을걸? 근데 니네가 풀 수 있는 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간 압박이 점점 세진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상위권을 목표로 하실 거면은 1, 2등급 목표인 친구들은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풀 게 너무 많고 계산이 너무 많아. 그렇게 해서 점점 연습을 하면 참 재밌어. 수능이 말이 안 돼. 니네 그리고 재수가 아예 안 되는 건 알지? 재수 그냥 기본 삼수 있지 않나요? 맞아.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야 돼. 니네 반에서 말했나? 말해줬니 내가?
미적반에서 말한 기억이 있는데 확통반에서 기억이 안 나서. 이거요. 그 지금 고2 애들 기하 수업 준비하면서 찾아본 건데 니네가 1호 계정 마지막이잖아. 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학년이 이제 2 계정이잖아. 네.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나 봤더니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뀌었죠. 5등급제고 너네까지는 아직 9등급이잖아. 네.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이미 쌓인 데이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5등급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분류가 안 되잖아, 상위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거 분류하려면 Z값을 갖고 오거든요. 뭐 하는 거냐면 대학별로 수식을 다 만들어 갖고 생기부에서 제공되는 내용들을 다 갖다 집어넣으면 추정치가 나와. 백분위가 추정치가 나와. 근데 그렇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요 친구의 Z값과 9등급 친구의 점수를 1대1로 비교하기가 조금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시로 가는 게 있고 정시로 가는 게 있잖아. 수시로 가는 게 크게 이제 교과랑 종합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교과를 아예 재수생을 안 받아준대. 그러니까 점수로만 가는 그걸 못 넣어. 요거는 불가입니다. 안 받아준다고 그냥 확정이야. 그래서 너네가 넣을 수 있는 건 종합밖에 없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종합으로 가겠다는 건 사실 그래 니네가 교과를 많이 쓰진 않을 거니까 종합으로 가고 싶은데 여기서부터 그 뭐지 뭐 세특 같은 거 있잖아. 세특이 분량이 더 늘었어요 니네보다. 그래서 너네보다 거의 뭐 이렇게 5,000자 정도 늘었나 뭐 그럴 거거든. 좀 많이 는 걸로 알아. 그래서 딱 받아서 보면은 너네 거는 이렇게 짧게 써져 있는데 걔네 거 많아. 어필할 만한 내용이 크게 없어요. 종합에서도 살짝 좀 밀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때 가면 정시밖에 또 안 남을 거라서 재수하면 또 정시를 해야 되는데 다행인 점은 지금 이적하시는 분은 없잖아, 그렇지? 이때부터는 또 다 바뀌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이제 국어도 엄매 화작 뭐 선택하는 거 없이 다 볼 거고 수학도 어림없이 그냥 확통. 그 다음에 영어 똑같이 보고 그 다음에 탐구가 뭐야 이제? 사회? 아 통합. 통합 과학과 통합 사회야. 과학 누구지? 2년 전. 근데 이제 문제가 그거죠. 과학 안 한 지 오래됐잖아. 심지어 통과잖아, 통과. 너네 막 코돈 이런 거 기억나? DNA 염기 서열 막 3개씩 먹는 것들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들어가면서 근데 고3을 분류해야 되는 거잖아. 난이도 또 굉장히 높겠죠. 막 약간 그런 상태에다가 지금 이제 저기 카이스트나 서울대 있지. 얘네들은 요즘 정시를 잘 안 믿어. 그래갖고 얘네들은 내신도 반영을 하겠대요. 쉽지 않더라고. 정말 마지막인데 마지막 세상이다 보니까 여기 막 별들이 계속 막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와갖고 해버리니까 이번 수능은 참 어렵고 또 지옥 같은 열차겠죠. 자, 얘를 풀 때 원점 출발을 체크 좀 하자. 특히 경화는 시험에서 저게 빠져서 원점 출발 체크를 거의 안 했어요. 이걸 잘 기억을 하시고 속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다. 그랬을 때 기억 니은 디귿 판단 좀 합시다인데 일단 보면 첫 번째 물어보는 거 움직이는 방향, 두 번째 움직이는 방향일 때 위치 물어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가속도를 얘기하고 움직인 거리 물어보고 있죠. 결국에는 속도, 위치, 뭐 가속도 전부 다 확인은 돼야 될 거고요. 기억부터 보자. 기억은 방향만 물어봤어. 방향에 대한 판단은 속도, 위치, 속도, 가속도 중에 뭘로 할까? 속도로 하겠죠. 속도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 추가로 부호의 변화까지 갖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속도가 0이 찍히고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요 함수를 구경을 좀 해보면 VT라는 친구는 결국에 3T로 묶어놓고 T-2가 될 거다 보니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서 0과 2에서 근을 갖고 있겠죠. 그럼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면 2에서 0을 찍고 부호도 바뀌었으니 기억은 올바른 얘기겠네요. 오케이? 자, 니은 봅시다. 이번에는 출발하고 나서 방향이 바뀔 건데 그 순간 위치가 마사야 이랬어. 그럼 생각을 해봐. 네가 귀찮으면
뭐 귀찮지 않으면 얘를 적분하면 되겠지만 생각을 해봐. 어차피 0초는 출발하는 시점이야. 그냥 얘가 말하는 움직이는 방향이 바뀔 때라는 문장 자체가 이 순간 자체가 t가 뭐일 때야? t가 2일 때라는 얘기겠죠. t가 2인 순간에 위치를 찾아라 라고 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이 순간에 위치를 찾으려면 원래는 적분하고 뭘 넣어야 돼요? 2를 넣어야 되는데 귀찮잖아. 넓이 공식 알고 있잖아 우리.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자. 원점에서부터 출발을 딱 해서 0부터 2초까지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고 있었단 말이야. 얘는 뒤로 가고 있다가 멈추고 다시 앞으로 오는 친구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속도가 마이너스인 거였어. 지금 뒤로 가고 있었던 얘기인 거였어. 그럼 이 넓이값만큼 뭐 했겠어요? 뒤로 갔겠죠. 그럼 너는 여기 있는 넓이를 찾아야 답이 나올 거고요. 이 친구 넓이 그냥 어떻게 찾으면 편하냐? 6분의 그렇지? 지금 이차함수 최고차 얼마야? 이차함수 최고차 3이죠? 6분의 3 쓰고 0과 2를 빼면 얼마니까? 2니까 2에 대한 몇 제곱? 세제곱 갖다 박으면 되겠죠? 오케이? 다시 이제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잘 들어봐. 결론이 뭐냐면 여기 있는 VT라는 친구 자체가 기본이 3t제곱 마이너스 6t였지. 요런 친구야. 그럼 원래 t가 2일 때 위치니까 그냥 적분해서 xt를 써도 돼 이렇게. 너가 t세제곱이고 마이너스 3t제곱이고 적분상수 플러스 c가 있어야 되지만 얘가 스타트를 어디에서 하니까? 원점에서 시작을 해버리니까 t가 0일 때 위치가 얼마여야 돼? 0, 2였어야 될 거고 적분상수가 없었단 얘기겠죠. 이렇게 있었을 거고 여기다가 얼마 집어넣어라? 2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인데 이 친구가 8 마이너스 얼마야? 12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4가 잘 나와주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거 맞구나 하셔도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여러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생각을 해보자고. 요 VT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졌을 거라고. VT가 이렇게 됐을 거야. 너가 VT야. 요 지점이 얼마야? 0이야. 이 지점 얼마야? 2야.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구경 좀 해줄게. 얘가 올라가다 멈췄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과정이란 말이야. 그리고 너넨 이걸 알아야 되겠지. 우린 사실 이 왼쪽 파트가 없어요. 그렇지. 0 이전의 상황은 없었어. 실제로 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아래로 내려갔다가 앞으로 올라갔어요. 아래로 내려가는 게 뒤로 가는 거고 위로 가는 게 앞으로 가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0초일 때 원점 출발이기 때문에 이 친구 실제로 이렇게 있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있었을 거란 말이야. 이게 X축 원점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프 상황 아까처럼 돌려보잖아. 끔찍하겠지만 대충 돌렸다 생각해봐. 그럼 이렇게 X축이 있었을 거고 스타트를 여기서 딱 끄는 다음에 처음엔 뒤로 갔다가 나중에 앞으로 갔을 거라고. 오케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이렇게 처음엔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을 거라고. 상황이 이런 거잖아. 그렇지? 그럼 결국에 네가 뒤로 간 값을 찾고 싶다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이만큼의 움직인 거리랑 다를 게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넓이만큼 너는 뒤로 간 거야. 이 그래프 상으로는 너 넓이만큼 내려간 거잖아. 그렇지? 이게 너 넓이만큼 뒤로 간 거잖아. 이 넓이 찾다라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럼 이 넓이 찾는 공식이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하자고? 6분의 1로 시작하자 했고 최고차 3이니까 3이라고 쓰자고 했고 0과 2의 거리니까 2의 몇 제곱? 세제곱 쓰시면 결론이 4가 나오죠. 맞아요? 내가 한 건 넓이 찾은 거야. 빨간색 넓이 얼마야? 4야. 그러면 그때까지 너는 뒤로 4만큼 걸어간 거겠지. 그 위치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적분을 안 해도 괜찮다 정도의 얘기일 거고요. 당연히 니네 입장에서 첫 번째 지금 요게 더 편하다고 느끼겠지만 그건 거짓된 감정입니다. 밑에 있는 게 무조건 더 편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디귿 봐봐. 그럼 t가 0일 때부터 가속도가 12가 될 때까지 가속도가 12가 돼야 되는데 그럼 가속도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vt를 미분합시다. at라는 친구가 있었을 거고 at는 6t-6이겠죠. 내가 원하는 그 가속도는 걔가 12가 되길 바라는 거니 t에다가 얼마 집어넣기? 3 집어넣기를 하고 싶은 걸 거고요. 문제가 원하는 건 결국에 0부터 3까지의 거리에 대한 얘기겠죠. 맞아요? 0부터 3까지의 거리. 그러면 봐봐. 당연한 건데 본인이 이 VT를요 절대값을 싹 씌우고
0부터 3까지 적분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내가 또 팁을 줄게. 이 친구 이렇게 있고 이렇게 끊었어. 여기가 3일 거잖아. 그럼 이 넓이 얼마일까? 얘도 4야. 결론은 뒤로 4만큼 갔다가 앞으로 4만큼 가서 이동한 거리 얼마야? 8이야 되고 맞는 얘기 정답 5번 이렇게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 다항함수를 하잖아. 다항함수를. 이게 사실 이제 세상이 잘못된 건 맞아. 세상이 잘못된 건 맞아. 3, 4 참수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면 의미가 없긴 할 거야. 공학적으로 의미가 크게 없긴 한데 어쨌든 이제 마지막 세상이니까 뭐 알아서 하시겠죠. 이거를 기억을 해보세요. 요렇게 있었어. 딱 끊고 넓이에 관련된 내용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너랑 너가 똑같을 때가 있을 거거든. 그때는 길이비가 몇 대 몇이냐면 2대 1이야. 몇 대 몇이라고? 2대 1이야. 왠지 혹시 알아요? 잘은 몰라요? 요거 배웠을걸? 배웠어? 이거 왜 2대 1이냐면 3참수로 해석을 하면 되게 좋아요. 봐봐. 3참수 쫙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근데 수투 하다 보면 할 말이 왜 이렇게 많지? 이렇게 되게 있었어. 오케이? 3참수에서 자주 쓰는 스킬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근접, 변접근 요거 있었지? 기억나니? 이거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여기서 근, 여기서 접, 여기서 변, 여기서 접, 여기서 근 이렇게 돼 있었지? 맞아? 그리고 저 녀석들의 길이비가 전부 몇 대 몇 대 몇이다? 전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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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다. 여기서 안 그렇게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제 그림이 매번 그리지만 잘 안 그려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좀 할게. 길이가 전부 같아.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하나만 확정을 짓는 거야. 잘 생각해봐. 적분된 친구의 계산은 원함수의 함수값의 차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거 봐라. 어떤 A부터 B까지 F'X dx가 있었다 치잖아? 이 친구는 적분을 하면 결국에 그냥 FB에서 그냥 FA를 뭐 하는 거야? 빼는 구조였죠. 이게 적분이었잖아. 그러니까 적분이라는 내용은 원함수의 함수값의 차이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봐. 너라는 높이가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회복을 하죠. 떨어지는데 몇 칸 동안 떨어져? 2칸. 올라갈 때 몇 칸만에 회복해? 한 칸만에 회복해. 그러니까 2번만큼 내려갔으면 한 번이면 회복이 된대. 그러면 이 친구를 가지고 내가 도함수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져야 돼? X축이 딱 이렇게 있는데 X축이 딱 이렇게 있는데 지금 너네들이 결국에는 뭐가 될 거야? 도함수에? 근이 될 거잖아. 여기서 이 참수가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들어와 있었을 텐데 이 넓이만큼 뭐 한 거야? 이 넓이만큼 이렇게 떨어진 거겠죠. 맞아요? 근데 그 넓이를 다시 회복시킬 건데 몇 칸만에 회복했어? 한 칸만에 회복했지. 그럼 이 넓이가 똑같아야 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길이비가 몇 대 몇이다? 길이비가 2대 1이다도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저거 2대 1일 때 SS구나. 나는 옛날에 나 가르쳐줬던 그 재수학원 쌤 이렇게 했었거든. 쪽에 땅땅땅땅땅땅 SS 이러고 있었거든. 알아서 외우시고요. 결론적으로 그걸 알고 있으면 너가 3이야? 근데 딱 보니까 2대 1이네. 넓이가 같겠네. 그러니까 아까 구한 게 4였으니까 두 번째도 4일 거고 이동한 거리 얼마야? 8이겠다 생각하실 수 있겠죠. 아는 게 많을수록 도움은 당연히 될 테니까 연습 좀 하시고 229번 봅시다.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VT라는 친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0에서의 위치는 0인 거 확정해줬고요. T가 0보다 큰 이후에 위치가 0이 되는 순간은 단 한 번밖에 없대요. 무슨 얘기냐면 A는 2보다 크다 그랬잖아. 이렇게 또 그려놓을게. 이렇게 하고 여기가 VT죠. 오케이? VT의 두 근이 누구랑 누구야? 2랑 A야. 그럼 너로부터 뭐가 만들어져요?
원함수가 만들어지겠지? 원함수 딱 할 거고 여기 x축이 딱 있었다 치자. 그럼 원래 이 친구가 0에서 스타트를 해서 계속 올라갔다가 멈추고 떨어졌다가 찍고 다시 올라가는 요 그림을 원하는 걸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요 이 스타트하는 지점의 위치가 0이었고요 그 이후엔 단 한 번만 0을 찍어야 된대. 스쳤다는 얘기겠지? 맞아요? 언제 스쳐야 되겠어? A일 때 스쳐야 되겠죠?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A 얼마야? 봐봐. 스타트가 얼마야? 0이죠. 네. 너 여기 머릿속에서 이 가상의 선 그었어? 이거 안 그었으면 탈락이야 탈락. 이거 그어야 돼. 그었어? 축하합니다. 근, 저, 변, 저, 근이잖아. 네. 여기 핵심은 뭐야? 두 점을 알면 나머지 다 찾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얼마야? 2잖아. 한 칸이 얼마야? 2야. 4. 6이겠죠. 여기 A 지점이 얼마라고요? 6이라고요. A는 6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A가 6인 것까지 찾았어. 그럼 A가 6인 걸 알았으면 이제 뭐 하면 돼요? V에다 뭐 집어넣어줘? 8 집어넣어줘. 그럼 V8이라는 친구는 결국에 3 곱하기 8 넣었더니 6, 8 넣었더니 2가 되겠죠. 맞아요? 18의 2배니까 36 이렇게 돼갖고 정답은 2번 이 정도 하면 끝나겠네요. 오케이? 들어봐. 지금 내 거 계산 별로 없죠? 229번이지. 해설지를 한번 보여줄게. 해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원래 풀이가 요거야. 갖고 있는 친구를 가져다가 0이라고 치고 이 친구 갑자기 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실제로 계산을 적분을 좀 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상한 적분 하나 하고 거기다가 집어넣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뭐가 되고 A가 6이 되고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그 과정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재밌지? 지금 가면 안 돼요? 너무 아파요? 아니 저 토할 것 같아요. 나가서 도와줄래? 바로 갈 거야? 네. 너무 슬픈 일인데. 너 내일은 올 수 있어? 모르겠어. 너 감기야? 장애랑 감기. 장염이랑 감기? 네, 알았어. 내일 혹시 못 오면 연락해. 우리가 231번 봅시다. 이 친구는 그러면 점이 이제 몇 개야? 2개. 그 두 점에 대한 속도가 나와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 점 P가 원점으로 돌아올 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순간에 Q의 거리 물어봤으니까 P를 가지고는 시간을 구하고 Q를 가지고 거리를 구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 결국에 x1t라는 친구는 말이야 얼마야? 2t-2분의 1t고 걔가 0이 될 때를 찾으면 되겠죠. 근데 웬만해서 우리 그래프 연습을 계속 해야 돼. 이렇게 풀지 말자고. 그냥 그림을 그려. V에 대해서. 너무 그림을 강조하나? 그치만 그림 안 그리면 뭐 할 거야? 이렇게 있는데 저 1차 함수야 감소하네. 그치? 그리고 요 지점이 얼마야? 2인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이 친구가 스타트점이 0이었는데 계속 앞으로 가다가 멈추고 어느 순간 뒤로 갔을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죠. 맞아요? 그러면 요 0이 찍히는 순간이 언제야? 2-t가 언제 0이 돼요? 2일 때 0이야. 그럼 쭉 가서 언제까지 가야지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아지겠어? 4겠죠. 맞아요? 이거 풀어도 마찬가지 결론이야. 결국에는 t가 0부터 t가 4까지 돌아가는 그 순간에서의 q의 거리 이런 얘기인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적분을 할 건데 니네가 이건 계속 기억을 해야 돼. 1차잖아. 우리가
다른 거는 넓이를 구할 때 적분 계산을 해야 되지만 다각형들은 그렇게 안 해도 되지. 맞아? 저 1차 함수는 그냥 보는 순간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라요. 이렇게 올라가는 친구일까? 좀 길게 이렇게? 거의 끝났어 기주씨. 이렇게 상태 이렇게 있는 거야? 네. 오케이? 여기 이제 V2인 거야. 그럼 이 친구가 0부터 4까지 움직인 거리야. 0부터 4까지면 4가 여기 있겠죠. 그럼 4일 때 높이가 12겠지. 그러면 이거 삼각형 넓이 얼마 나와? 24 이렇게 나오겠죠. 아, 24만큼 움직였구나. 이 정도 문제겠네요. 오케이? 너가 당연히 저 정도는 적분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웬만해서 흐름은 계속 어떻게 갖고 가자고? 그림으로 갖고 가자고. 그게 훨씬 더 멋있고 재밌어요. 좋기도 하고. 자, 남은 문제들은 같은 얘기라 235번 하나 딱 하고 마무리 지읍시다. 자, 이번에도 똑같이 넓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작년에도 할 때 한번 봤을 거거든요. 봤긴 했을 건데 지금 문제가 살짝 쫄리게 생겨 있어요. 그렇지? 쫄리게 생겨 있는데 중요한 건 A, B가 같다 일 거거든요. 우리 항상 이렇게 가야 돼. 항상 이렇게 가야 돼. 얘가 나오는 순간 너가 할 수 있는 행동은 1번 뭐가 있냐면 A를 구하고 B를 구하고 둘이 같다. 요게 하나야. 오케이?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인테그랄 0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함수 두 녀석 빼버리고 그거 적분하면 0이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상황마다 이제 뭐가 편하냐의 문제인 건데 예를 들어 대충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친구는 사실 첫 번째로 풀든 두 번째로 풀든 상관이 없어. 첫 번째를 풀고 두 번째를 풀고 해볼까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첫 번째처럼 A랑 B를 각각 구하려면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두 함수 중에 하나라도 일단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오케이? 제일 중요한 건 A를 적분할 거면 0부터 시작해서 교점까지 가야 되지. 근데 네가 교점을 찾으려면 두 함수를 뭐라고 둬야 돼? 같다고 둬야 돼. 근데 그거 찾아지냐? 얘가 K인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번 방식으로 풀 때가 종종 있는데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A, B를 직접 찾으려고 하면 안 풀려. 많은 경우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로 쓰는 결론이 뭐냐면 그냥 함수들의 차를 갖고 시작부터 끝까지 적분을 한 번에 때리면 그러면 얘네끼리 넓이가 같으니까 사라져버릴 거거든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얘기인 거야. 의미가 어떤 식이냐? 예를 들어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 있는 이 3차 함수를 빨간색 함수라고 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생겼을 거 아니야. 맞아? 그리고 뒤에 있는 요 함수를 파란색으로 하면 이 파란색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너 마음대로 빼도 되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에서 뺄 거야. 뭘 뺄 거냐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를 뺄 거야. 오케이?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빨간색 함수에서 파란색 함수를 뺀다고 치자. 그럼 너를 계산을 하면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k가 됐을 텐데 이 친구는 말이야 생각을 잘해봐. 빨간색에서 파란색 빼는 거야. 그럼 여기는 파란색에서 빨간색을 빼야 양수니까 A 영역에서는 빨간색 빼기 파란색 하면 음수였겠지. 맞아? 아래에서 위를 빼기가 음수였을 거고 여기부터 위에서 아래 빼기가 양수였겠지. 그러면 음수값과 양수값이 정확히 같은 거니까 결과적으로 적분을 다 하면 뭐가 나올 거야? 0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냥 그 얘기인 거란 말이야. 우리가 생각보다 직접 구하려고 들면 문제가 어려우니 지금 상황을 풀려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k dx를 쓰시고 그게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줄 수 있겠죠. 이렇게까지 해버리면 해결이 어느 정도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 이 친구 실제로 적분을 해서 4분의 1의 x의 4제곱에 더하기 3분의 2의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k에 x가 있었고 거기에 2만 집어넣어주면 문제 끝나겠죠. 2 집어넣는 거 계산할게. 앞에 넣으면 4, 뒤에다 또 넣으면 3분의 16 마이너스 2k 그게 0이니까 결국에 3분의 12, 28 그게 2k가 될 거고요. 결국에 궁금한 k는 3분의 14가 돼서 정답은 4번이야. 요 정도면 끝나겠죠. 중요한 거 뭐라고요? 절대로 넓이를 직접 구하지 마라. 물론 아이디어는 갖고 있어도 되는데 필요할지 안 할지 좀 고민을 해줘야 돼.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적분 문제들은 문제가 끝이 날 거고요. 문제들을 한 번 더 풀어보면 좋긴 할 텐데요.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들이 있어요.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섞여 있으니까 풀 만큼은 한번 쭉 다 풀어봐봐.